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OT는 또 참석하지 않은 학생이 좀 있네. 영상을 꼭 들으시고, 시험 보느라 힘들고, 또 성적 때문에 괴롭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OT 순서는, 우리 외견 합격생 중에, 우리 합격수기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이동선 합격생에 대해서 시상식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수상 소감에 대신해서 예비순환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내지는 이제 본인이 전체적으로 우리 국립외교원 시험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합격에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 다음 내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 O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아마 총 소요되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진행하겠습니다. 입선, 이동선, 이 사람은 2020년 합격수기 공모전에 입선할 게 이 현장을 드립니다. 합격수기 공모전 입선할 게 이에 상금 50만 원과 꽃다발을 선사합니다. 델타선과 금속. 그 우리 동선 합격생은 이번에 합격한 성적이 전체 3등으로 합격을 했고, 공부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 일반적인 여러분 생각에는 이렇게 고득점으로 합격하고 또 초시로 합격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다른 세계 사람처럼 대단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 당시로 보면은 수험생은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힘들고 미래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갈등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인데, 일반적인 수험생 모습으로 공부를 했고, 또 그 와중에서도 공부한 그 열의를 보면은 누구보다도 이제 강렬하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런 상담 요청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렇게 가는 길에 대해서 계속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그런 치밀한 과정을 일환으로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줄 겁니다. 그리고 듣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는 얘기들을 주고받을 겁니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외교원에 최종 합격한 이동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도 한 2년 전에, 1년 전에 이런 시상식 하는 학생들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서 있으니까 좀 감개무량하기도 한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곧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좀 버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고, 예비순환을 이제 진행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추후에 진행될 과정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부제로 수험생활의 얼개를 갖추고 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시간이라고 써놨는데, 이 점을 유념을 하시고 들으신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제 성적을 좀 공개를 하면, 보시죠? 이제 제 2차 성적인데, 경제학이 89점이고 국제정책이 83.66인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과목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건데요. 보시면 우선 이제 답을 먼저 드리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나의 합격에 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제학과 국제정치학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약간 저는 예비순환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경제학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이 고득점하기에 가장 유리하고, 이게 또 합격에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예비순환이란 무엇인가? 예비순환이라는 게 우선 노베이스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학문의 기초 같은 걸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예비순환의 그 의의를 3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차별화된 경제학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많은 텍스트를 접하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반적인 얼개를 갖추는 시간이라고 써놨습니다. 보시겠지만 예비순환이 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이 되죠. 한 4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시간은 앞으로 여러분이 진행할 16개월의 4분의 1이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좀 길기도 하고 여유가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론 여유가 있지만 이 여유를 마냥 만끽해서는 안 되고 정말 밀도 있는 공부를 해야지만 합격에 정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첫 번째로는 경제학 실력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좀 다른 포인트들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의미 있는 예비 순환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저는 첫 번째로 경제학, 이제 예습, 복습 동영상 제공되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1순환까지는 필수다. 1순환까지 무조건 들어라. 이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는 2순환은 선택을 하되, 이제 본인의 이해 속도나 그런 받아들이는 속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지만 2순환도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외교원도 제2의 재경직이기 때문이다. 전 솔직히 생각할 때 우리가 행시보다 경제학을 못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시 같은 경우에 이제 재경직 같은 경우에는 재경통 이렇게 공부를 하죠. 경제학, 재정학, 통계학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 대신 국제 경제학을 공부를 하죠. 국제 경제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적어도 일행보다는 경제학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에 드리는 시간이라든지 강도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빨리 이제 진도를 나가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해를 등한시해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 나중에 1순환 실강으로 들으실 거고 2순환 실강으로 들으실 거기 때문에 어차피 좀 반복하다 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여유 있는 마인드로 진도를 빡세게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6배속에서 2배속 정도로 하루에 6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2일치? 그렇게 들으면 진도 무조건 나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순환을 들으시면 좋겠고 2순환까지도 완료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 첫 번째 조언입니다. 두 번째로는 준거점 설정의 필요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예비순환 경제학 다 들으셨나요? 아마 안 들으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게임 이론 공부하시다면 역진 기너비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일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결과로부터 되짚어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전략을 구사하는 그런 건데, 우리가 결국 풀어야 될 건 그 실전에서 나오는 문제겠죠. 그래서 그 실전 문제 풀이를 위해서 준거점을 기출 문제로 설정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과 우리가 나중에 도달해야 될 학습량 사이에 그 차이를 한번 가늠해 봐라. 우리가 얼마 정도의 공부를 더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틈날 때마다 기출문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풀란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있고 그 기출문제에서 풀이하는 어떤 개념의 활용 방식인데 그 차이를 느껴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답안 작성 훈련 시작하라는 거고, 이게 뭐냐면 손으로 써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보시면 모범답안, 최고답안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거 보면서 베껴 써보세요. 한번. 그러면 손으로 써보면 우리가 머릿속에 있을 때과는 다른 사고체계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역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제2의 재경직이라고. 그래서 이제 1순환 때 좀 다른 애들 압도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답안 작성 훈련을 미리 시작할 필요가 있고, 이 답안 작성 훈련의 계기는 스터디를 통해서 또 마련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과목별 공부 방법, 경제학부터 설명을 드리면, 심화적인 교과서에서 저희가 연습문제 참조해라. 지금 곧 있으면 국제정책 끝나면 경제학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제 경제학을 좀 밀도 있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순환 진도 나가는 거는 별개로 예비순환 이제 끝나면, 저녁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독서실 가셔가지고 김영산의 왕규호저라든지 정운찬 김영식저 이런 좀 어려운 교과서를 보면서 그 뉘앙스를 좀 받아들여 보시고 어떻게 문제를 어렵게 내는지 이런 거를 한번 보시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방향 설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손을 써보라고. 그 학원 복사집 가셔도 되고 곧 있으면 스터디 같은 거 하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될 텐데, 최고답안 있고 선생님이 직접 마련해 주신 모범답안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서 필사해 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떻게 목차를, 답안을 구성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기출문제나 1순환 모의고사 작년 거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사고체계를 경제학적으로 재구성해라. 이게 뭔 말이냐면, 저 농담할 때 경제학적 개념 되게 많이 썼거든요. 약간 그 케인즈의 미인선발 대회 아니냐 막 이런 드립 치고 막 이래서 애들이 그만해라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익숙해져야 된다. 개념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냥 농담도 경제학적으로 치고 막 이러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정치학인데, 지금 국제정치학 듣고 계시죠? 노베이스이신 분들은 조금 약간 좀 난해한 과목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국제정치학 나중 3순환 때쯤 가면 진짜 여러분 머리털 다 빠지게 하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과목의 목적은 내 의견을 서술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론이라든지 근거 같은 걸 국제학적인 것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 그 3순환 과정의 진행에 이제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많이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고 많이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많이 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필독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왈츠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 그 국제정치학 그 수업 끝나면 1시간 반 동안만 투자를 해서 그런 책들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가면 시간 없어서 못 읽거든요. 그래서 이런 텍스트들을 많이 접하셨으면 좋겠고, 교수님들이 쓰신 거예요. 채점자들도 교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표현 방식을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정치학적 사고방식 익히기. 말했죠. 국제정치학 답안은 내 의견 쓰는 거라고. 내 의견을 좀 논리적으로 쓰는데 그 근거가 국제정치학적이라고.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개념들이 있을까? 예를 들어 현실주의라든지 구성주의라든지 자유주의라든지 이런 패러다임들을 그냥 그 학문적 자체로 이제 조금 관념적으로 놔둘 게 아니라, 고시식당 가면 YTN 틀어주잖아요. 그때 국제정치 뉴스 나오거든요. 한번 보면서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글 쓸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내 생각 안에서 나중에 고생하시지 마시고 지금 미리 생각해 놓으세요. 다작을 많이 해야 될 텐데 3순환 때 가면 저 하루에 일주일에 한 120페이지, 150페이지 쓴 것 같아요. 그 답안 작성만. 많이 쓰려면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법인데요. 국제법은 진짜 모두가 노베이스 상태에서 시작을 하죠. 그런데 국제법도 기본이 되는 두 가지 교과서가 있습니다. 신국제법 강의 정인석 교수님께 있고, 국제법론 김대승 교수님께 있는데, 나중에 하나를 베이스 캠프로 삼으실 건데 적어도 예비순환 때는 두 개 다 읽어보세요. 비싸긴 할 텐데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이 두 개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본 이서의 정독을 병행하라는 것을 이제 예비순환 때 강조드리고 싶고, 판례를 배우실 거예요. 니카라과 케이스라든지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그 단편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판결문 전체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쭉 읽어보시면 나중에 이제 국제법적 논거를 끌어다 쓰는 데서도 많이 유용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 판례를 숙지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법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2,500페이지 넘어가거든요. 김대순 보면은. 그래서 이 방대한 양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목차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어떤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게 배열되어 있는지, 그 장에서 어떤 순서로 의, 한계, 막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목차를 중심으로 보시면 학습의 효율성을 늘릴 수 있으니까 양을 줄이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목차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순환, 곧 있으면 스터디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게 효율이 높으니까 나는 혼자 공부할래.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열심히 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있을 거고, 우리가 결국은 학원 내에서는 적어도 공존도 하고 경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익히기 위해서는 스터디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제가 이제 거시적으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조언 같은데, 그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 위험 기피적으로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양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나 이거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공부 안 할래. 이거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올해 시험 보시면 브리스타가 정말 많았고, 그래서 누가 안 보는 것들을 더 받느냐가 이제 결정적인 키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이지 말라는 것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겠다는 게 아니라 최대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겠다, 이런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지식을 인출하는 공부를 하라는 거. 자주 표현하고 자주 피드백하라. 여러분 이제 스터디 짜이면 메이트들이 생길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많이 친해지게 될 건데, 그때 서로 많이 표현해보세요. 이 개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지. 맞지? 드립 이렇게 치면 아, 너 진짜 이해를 잘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주 표현하고 자주 피드백하면 우리가 결국 답안을 써내려 가야 되니까 도움이 되거든요. 이 점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멘탈 관리와 휴식. 단단한 마음가짐. 이거는 3순한테 조금 더 적용이 될 것 같고, 최상의 컨디션은 일요일 때는 쉬세요. 일요일은 쉬고, 전 공부 안 했거든요. 그날은 쉬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쇼핑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에 하루는 쉬어라. 다만 월요병이 걱정된다면 독서실에 나와서 1시간만 공부하다 가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당장에도 불안한 수험생들이 있을 텐데, 불안함이 오히려 간절함을 만들고 간절함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것이니까
너무 불안함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혼자 하지 말라. 스터디에 참여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했죠. 중과점을 기출 문제로 설정을 해서 전략을 갖추고 그 전략을 바탕으로 추후에 1순환, 2순환, 3순환을 임하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쟁과 공존이다 이런 그 용어도 학원에서는 그렇게 이제 서로 동료 간에는 경쟁을 본질적으로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은 공존해 가는 게 실력 향상에 훨씬 더 도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설명회 영상에 또 우리 동산 학생 영상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 합격 수기도 있습니다. 상세히 이렇게 성의가 많은 학생이에요. 성의가 많고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대단히 성실하게 한 학생이어서 설명회 영상도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합격 수기 내용을 보면은 과목별로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방향을 잡는데 여러분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저런 얘기가 또 동선이 할 때마다 이렇게 감동적인 표현을 써요. 경작 부분에 대해서 제2제경직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맞는 표현입니다. 경작이 5급은 5분의 1이지만 우리는 3분의 1인데 그 질이다 양이다 아니면은 시험에서 차지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성적이 차지하는 부분. 우리 동선이는 이제 국체정착을 높게 맞았지만은 거의 국체정착은 합격성 중에 최고점일 거예요. 그리고 국체법은 그래도 고득점이고, 경작은 1등은 뭐 90점이 될 수도 있고, 동선이처럼 80점 후반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합격하는 학생들은 40점도 되고 50점도 되고 점수 편차가 엄청 큰 과목입니다. 여기서 격차를 내지 못하면은 시험이 안 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두 과목에서 격차를 내는 것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힘들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렇게 하면 경작을 지금부터 경작만 찾고 있더라도 사실은 아주 올라간 전략이고 효율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경작을 하다 보면 되게 어렵죠. 경작이 되게 힘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예비순환 다음 달에 할 것이고, 그 다음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 중에는 경작을 대단히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작이 또 어려운 과목이에요.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뭐 중요도가 그만큼 높은 거죠. 쉬운 과목이면 우리가 뭐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혹시라도 그 경작이 어렵다 이렇게 느끼면은 우리 학원에 이상근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경작을 되게 쉽게 하세요. 되게 쉽게 하니까 혹시라도 예비순환 여러분이 선행학습하는 과정에서 김영일 선생님 강의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하면은 이상근 선생님 강의를 들어도 좋은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내용을 하지 않고, 또 불필요한 내용을 뭐 하는 선생님은 없겠지만은 꼭 필요한 내용을 쉽게 전달하는 특별한 좀 탤런트가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외견 학생들이 많이 듣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혹시라도 경작이 어려우면 그렇게 도움닫기를 하시고, 그 다음 뭐 2순환이나 3순환 이렇게 김윤웅 선생님으로 이렇게 교환해서 들어도 되니까요. 일단 좀 어렵다 이렇게 느낌이 있는 학생들은 쉬운 과정으로 들어가서 실력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 조금 더 한다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고, 또 여러분이 선행학습하는 과정에서 내가 경작에 대해서 기초가 약하니까 시간이 되게 걸린다, 친구보다 조금 느리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은 그렇게 하더라도 선생님도 강의할 때 과외 비슷하게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가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소수 강의가 갖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활용하시고 본격적으로 뭐 3순환 들어가서 풀이 큰 데서 경작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반을 옮겨도 괜찮으니까 그런 이렇게 혼합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한 또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오늘 제가 내드린 자료 이걸 가지고 OT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합격생 이동선 학생은 제가 볼 때는 학원에서는 최고로 열심히 한 학생이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최고점 수석한 학생이 있죠. 우리 종합반 학생인데, 국립외교는 외부로 성적을 공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못하게 돼 있는데, 공표를 하게 되면 그 학생한테 이제 부담이 될까봐 저희들이 안 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이 있었고, 10등 안에 우리가 국립외교원이 5명인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1등, 3등. 또 하나가 6등. 그 다음 7, 8등 막 이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낸 그 노하우들이 아마 스터디 하면서 여러분한테 많이 이렇게 전달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학생이 얘기했듯이 스터디는 무조건 참여해야 됩니다. 가끔 학생들이 스터디를 해야 되나요? 뭐 필수인가? 이렇게 묻는데 안 할 이유가 1도 없어요. 1도 없고 이 오시 공부는 이렇게 멀리 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혼자 그 동력을 계속 유지한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시험만 놓고 보면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냥 할 뿐이지 합격을 한다 이런 예는 저는 보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예가 드문드문에 있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확률적으로. 현상이 이제 규칙적으로 나와야 이게 확률적 의미가 있는데 뭐 3년에 한 명이 나온다. 아니면 5년에 한 명이 나온다. 그건 로또보다도 확률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 위험한 길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학원이 정해놓은 길, 그 안에서 열심히 한다. 대신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학원이 정해놓은 길이 있죠. 그 안에서 열심히 하는데 학생들이 그 틀은 다 지킵니다. 다 지키고 그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2시에 5급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OT가 2시에. 그 영상에 보면은 또 이렇게 합격생들이 3명이 나와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공부 안 될 때 이렇게 보시면은, 저런 합격생들이 각각 이렇게 공부한 방법이 다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전체로 보면은 일치하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다. 뭐 스터디 강조하는 부분, 선행을 강조하는 부분, 경작을 강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누적된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일단 첫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차 시험의 계획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특히 원래처럼 1차가 어려우면은 여러분들이 1차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상담을 신청하기도 하고 실천을 옮기기도 하는데 이게 제일 나쁜 겁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 왜 그런가 하면은 1차를 올리는 길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1차를 지금부터 예컨대 50점 받았다. 이렇게 하면 가슴이 이렇게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무너지는데 피셋을 하지 않고 한 3, 4개월 동안 계속해서 2차만 했다. 2차만 하고 다시 시험을 봐보면은 점수가 올라갑니다.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왜 그런가 하면은 피셋의 본질이 역량평가입니다. 이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지식을 평가하면은 예컨대 헌법 이번에 하고 여러분들이 놓겠죠. 한 6개월 뒤에 헌법을 보면은 점수가 내려가요. 없어졌으니까. 역량평가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역량평가는 올라가는 길이 역량을 늘려서 올리는 길이 있고 그 과목을 공부해서 올리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해야 되는 내용이 2차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특히 경제학에 집중한다, 내지는 국제정착이나 국제법을 집중한다 하면은 아까 우리 합격생이 얘기한 대로 국제법이 이만큼 양이 됩니다. 그 중에 어떤 내용을 내가 취할까? 어떤 내용을 버릴까?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내가 표현할까? 이런 와중에 언어 능력이 향상이 돼요. 빨리 보는 능력, 정리하는 능력, 중요한 걸 캐치하는 능력, 이런 부분이 향상이 되고 경작하면 그래도 수리에 대한 접근을 훈련하는 거죠. 훈련하기 때문에 저절로 느는 부분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 지난번에 설명회 때 합격생, 우리 이주리 학생인데 첫 해 그 학생이 61점인가 그렇게 받았어요. 피셋이. 그러면 대부분 일반적인 학생들이 이거 내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에 쌓이는데 그 학생이 이제 전곡을 찔러서 공부를 한 겁니다. 2차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몰입반이 있는데 선생님 제발 넣어주세요. 몰입반에 들어가서 열심히 할래요. 2차 할래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합격하는 연도에 84점인가 이렇게 받았어요. 컷이 75점인데 9점을 무려 넘은 겁니다. 피셋은 그렇게 올려야 됩니다. 그 학생이 그럼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받는가? 그렇지 않아요. 선행반에 들어와서 상결하고 캠프 들어가서 하고 이렇게 받은 점수가 그 정도니까 이 피셋은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는가 이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향상도가 극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점수를 덜 맞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해서 또는 겁을 먹어서 지금부터 피셋을 하겠다. 이 부분은 대단히 나쁜 전략이다. 그래서 2차를 통해서 올리고 피셋 할 때 올리고 그 다음 스터디 하면서 올리고 캠프 들어가서 올리고 이렇게 하면 원래 컷이 70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훈련하여서 한다면은 70점 컷이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넘지 못할 그런 장애다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학원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절대로 개별적으로 피셋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밖에는 모르는 애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학원 내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불안할수록 2차를 열심히 한다. 실제로 그게 피셋 성적이 도움이 된다. 예컨대 이런 비유를 좀 제가 설명회 때도 드는데 이런 비유를 들어보면 어떨까 이해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수능을 다시 준비하면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성과를 쉽게 내거나 같은 성과를 시간을 훨씬 더 들이고 내거나 아니면은 더 뛰어난 성과를 낼 겁니다. 근데 수능을 했습니까? 훈련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아도 대학 2학년, 3학년, 4학년을 거치면서 여러분은 지적 캐파가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증가된 겁니다. 증가됐기 때문에 지금 고3 책 이렇게 보면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동생이 그걸로 끙끙하는 거 보면
다 합쳐도 우리 책 한 권만도 못한대. 이미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집이 커진 거예요. 두뇌가 넓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만히 있더라도 필수 성적은 올라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보십시오. 진행되는 과목만 공부하기.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다. 이건 큰일 납니다. 우리 합격생들이 일률적으로 다 강조하는 부분이 선행학습이에요. 선행학습은 꼭 해야 되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상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선행학습을 예컨대 지금 국제, 정치나 국제법은 선행학습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안 해도 괜찮아요. 논문 과목은 우리가 정해놓은 순환에 따라가도 충분히 합격합니다. 근데 문제는 경제학이에요. 경제학은 반드시 선행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따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보면은, 인강을 듣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인강을 듣지 않고.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은 여러분 머릿속에 든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동영상을 듣거나 실강을 듣는 게 지금은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시기는. 그리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강의에 의존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은 제일 나쁘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에 반드시 강의를 병행해서 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확보하되 주는 강의가 돼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밖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단가반으로 하거나 혼자 초보자들이 조언 없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떤 방법을 취하는가 하면은 시간이 많으니까 혼자 공부합니다. 혼자. 시간이 많을 때. 혼자 공부하는데 머릿속에 든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혼자 하다가 이게 시험이 다가오는데 실력이 붙지 않는 겁니다. 그때 부랴부랴 강의를 구매해가지고 막 들어요. 우리 동영상, 실강, 수강, 생수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지 마시고 예비순환, 1순환 때까지는 강의를 많이 들어서 우리 학원이 제공하는 컨텐츠는 1순환 끝나면은 다 들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다 들었다. 그리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내 스스로 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됩니다. 때로는 3순환 가면은 모의고사만 보고 강의 안 듣더라도 충분히 실력이 발휘되도록 그 정도로 돼야 돼. 그래서 나머지 시간을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강의를 듣지 않고 나중에 듣겠다 이 부분은 대단한 착각이고 맞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은 혹여라도 선생님 제가 하루 종일 강의 들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은 아주 정상적이고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실강은 참여하지 않고 인강만 수강한다. 이것도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착각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경작을 선행학습을 했다. 이번에 하겠죠. 해야 되고 그 다음 예비순환 들어가니까 아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예비순환 들어가지 않고 내 혼자 해야 되겠다. 이건 나쁜 방법이고 예비순환 들어가면은 선생님보다 톰포를 조금 빨리 하세요.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은 이런 그래프를 내가 먼저 그려보고 내 생각하고 일치하는가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서 끝내버리세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은 선행학습을 하면은 수업을 멀티로 좀 들으세요.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끌려가는 것이고 선행학습을 하면은 예컨대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좀 힘들더라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은 조금 들으시고 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 암기할 부분이 있으면 암기해버리고 공식을 암기해야 되겠다. 선생님이 얘기하면은 아는 내용이니까 들으면서 공식을 암기하고 그 수업이 끝나면은 그걸로 끝. 그 예비순환 끝나면은 저녁에 수업이 끝나면은 끝. 그리고 오전 오후 시간에 확보되면은 그 시간에 또 선행학습.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그 이동성 합격생이 얘기한 거는 예비순환 때 최소한 1순환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학원생 중에 경제학을 예비순환 끝났을 때 1순환만 듣는 학생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다 2순환까지 듣습니다. 2순환까지. 2순환까지는 무조건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5급의 경우에는 행정법 경제학 예비 선행학습을 시키는데 이 학생들이 2순환까지 무조건 듣게 하는데 여러분이 하물며 아까 표현대로 하면 제2의 최경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국제경제까지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인식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 표현 아주 이제 정확하게 현실에 맞게 이렇게 표현한 부분인데 그럼 최소한 2순환까지는 들어야 됩니다. 2순환까지는 듣고 1순환 끝날 때쯤에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가면 3순환을 끝낼 거예요. 3순환의 경제학이 끝나면은 그때 비로소 국제법에는 국제정책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메어 들어간다.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게 이게 맞는 계획입니다. 경제학 배우면은 경제 성장은 방법이 불균형 성장 이런 부분도 배울 겁니다. 공부는 일단 약한 부분, 중요한 부분을 미리 올리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 저절로 올라가는 쪽으로 계획을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에 보십시오.
반드시 달성해야 될 몇 가지 계획 1번 설명드렸고 2번 설명드렸고 세 번째 예비순환 실강 암기하면 수강하자 경작은 2차 선행학습 진도 달성해야 되고 왜 이제 중요한가 하면은 저를 또 보시면은 잘못 이게 선행학습이 안 되면은 이순환을 참여를 못해요. 이순환 참여 못하면 이순환이 11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참여를 못하게 되면은 무려 2차 공백이 4개월이 생겨요. 4개월이. 1차부터도 그 다음에 2차가 떨어지는 겁니다. 무조건 떨어져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한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또 1차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또 2순환 못하고 3순환 못하고 3순환 또 엉성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2년이 지나도 2차 실력이 초치밖에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 밖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2순환을 참여하자면은 3순환 정도는 드러나야 2순환 참여에 부담이 없는 겁니다. 복습하러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 남는 시간에 피셋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그때 비로소 확보되는 겁니다. 그래야 1차도 단단해지고 2차 단절성이 극복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1차 겨우 붙었다, 2차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은 장수생 길로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게 되니까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에 보겠습니다. 항시적으로 2번을 운영합니다. 1번에 보면은 120일 몰입반이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학생도 있고 또 들어가기를 원하는 학생도 있고 근데 입실 자격인데 1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1번의 자격은 꼭 필요한 자격 아니고 2번입니다. 예, 선행학습 좀 돼 있어야 됩니다. 들어오면 이제 답안 쓰는 훈련을 하니까 이게 예비순환을 듣지 않으면은 답안 쓰는 훈련이 원천적으로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2번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비용을 더 추가하면서 들어올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유자석은 이제 많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 2번에 내려가 보십시오. 현종합반입니다.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에요. 두 번째, 내년에 꼭 합격해야 됩니다. 꼭 합격해야 됩니다. 우리 작년에 국립외교원이 12명입니까? 11명입니까? 11명 정도 되죠. 최종. 면접에서 이제 한두 학생이 떨어졌는데 그 중에 제시가 2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초시예요. 전부 초시. 그 밖에서는 초시가 합격하기가 대단히 힘든 건데 작년에 그 몰입반 우리가 8개월 시켜가지고 2명이 합격했으니까 그건 생초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동선이처럼 이렇게 3월부터 해서 그 다음에 붙은 학생들이니까 특히 외국어 과목은 3과목밖에 안 됩니다. 이거 절대로 외부 학생들 이렇게 물어보면 뭐 3년 했어요, 5년 했어요 하는데 그 학생들 능력 부족이 아니고 시행착오예요, 시행착오. 근데 그 학생들이 학원에 들어와서 선행학습해서 강도를 높였다 이렇게 하면은 그 좋은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3년을 할까 5년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학생들을 보죠, 상담을. 이번에도 뭐 저 시험 끝나고 나서 하루에 한 100명? 오늘까지 하면 한 400명?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시험 망친 학생, 잘 본 학생, 너무 잘 본 학생,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학원을 거치지 않고 외부에서 이제 공부했던 학생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되게 허점이 많아요.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고 이런 부분이고, 수험 기간이 상대적으로 되게 길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밖에 얘기 듣지 마시고, 우리 합격생들의 발자취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학원 안에서는 초시 합격이 이게 원칙이에요. 더 많이 되니까. 그 작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은 또 내년에 우리가 스파르타반으로 이렇게 공부된 학생들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작년에 국립외교원 전체가 스파르타반에 한 21명 이렇게 됐는데 거기서 밖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요건이 이제 2차 시험에 7점 이내로 떨어질 것 이런 요건이 있는데 그 학생이 절반, 우리 학생이 절반인데 그러니까 뭐 12명, 뭐 11명, 뭐 이 정도 포션이. 근데 그 밖에서 온 학생들 공부가 NC생들이죠. 3년, 4년. 이 학생들 중에 합격생이 1명이고 나머지 전부 우리 초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세월을 많이 들였다 이렇게 해서 유리한 시험이 아니고 얼마나 집중적으로 했는가 이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한 시험입니다. 혹여라도 이제 이게 공부가 이렇게 고비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더라도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목표는 뚜렷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 슬럼프는 항상 있습니다. 이 동산 합격생은 저한테 한 2주일에 한 번 매일 와서 선생님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맨날 그렇게 왔던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합격생도 그렇게 이제 심리적으로 힘든 과정을 거쳐서 하는 시험이니까 나는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험생은 항상 멘탈이 약해요. 개복치 비슷합니다. 그 물고기 중에 개복치가 있어요. 그 수험생 멘탈은 당연히 주어진 환경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말고
그 극복하는 방법은 좋은 동료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상당 부분 극복이 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보면은 2차가 끝나면은 이제 1순환 과정부터는 몰입반, 학적 책임반이 통합해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선행학습 진도 부분입니다. 국립외교원입니다. 5급 공채 보지 마시고 이번에 국립외교원 가면은 우리 학생들이 3개월 선행반이나 윈터스쿨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3월에 이렇게 들어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완화되어 있죠. 3개월 선행반 윈터스쿨은 지금 국정 예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 끝내버리시고 경작 1순환 선행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비순환 경작을 했으면 1순환을 해야 됩니다. 시간 확보해서 해야 되고 오전이나 오후 한 타임은 여러분들이 국정을 이걸 복습을 해야 될 것이고 무조건 4시간 이상 확보해서 경작 1순환 선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작 예비순환 오면은 이게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그럼 오전 오후가 내대로 남아요. 이때는 경작 1순환을 선행해야 됩니다. 최소 시간은 충분해요. 4개월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 국제법 보면은 그때는 오전 오후 경작 취약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다진다. 이렇게 4개월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경제 1순, 2순환을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월반이 있습니다. 3월반은 경작 예비순환을 선행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경작 예비순환이 오면은 그 다음 3개월 선행반이나 윈터스쿨하고 격차가 좁혀집니다. 그때는 1순환 선행하고 그 다음 국적법 들어가면 2순환 선행하면은 격차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3월에 들어온 학생들은 이번 달은 좀 휴일을 반납하거나 휴식 시간을 좀 줄이세요. 이번 달 그렇게 고생해두면은 그 다음 경작 예비순환 들어가면 그때는 조금 이렇게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런 부분이 마음은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이렇게 무조건 탈이 오니까 과목을 봐서 예컨대 내가 경제학과다 이렇게 하면은 경제학할 때는 조금 이렇게 템포를 낮추고 내가 정외과다 이렇게 하면은 경제학할 때는 열심히 하고 국제정치할 때는 템포를 조금 낮추고 이렇게 해서 과목별로 내가 강하다 약하다 이런 부분이 드러날 거예요. 드러나면은 강한 과목이 나올 때는 조금 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약한 과목이 나올 때는 휴일을 좀 줄이고 휴식 시간을 줄이고 공부의 텐션을 좀 높이겠다 이렇게 계획을 조금 달리 합니다. 그리고 선행학습할 때 조금 주의드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선행학습 완성도를 너무 높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높이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아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뭐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안 되던 동작인데 뭐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돼요. 우리 아들 놈치면은 줄넘기를 그렇게 못해요. 맨날 이렇게 엎어치다가 한 초등학교 6학년 되니까 가르치지 않은데 줄넘기가 이렇게 되고 공부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예비순환 단계에서는 전체가 안 보이니까 이게 처음에 개념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매몰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학습하면은 모르는 내용대로 아는 내용대로 완성도가 한 70% 정도 나오면 됩니다. 대신에 내가 뭘 알고 뭘 모른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생기겠죠. 인식 생기면은 실강들을 대해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선행학습하는 겁니다. 1순환 듣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1순환하고 2순환 갈 때 여러분 선행학습하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왜 놀라는가 하면은 예비하고 1순환은 수준이 비슷한데 1순환하고 2순환은 이게 완전히 천지 차이 납니다. 그래서 미리 2순환을 선행을 해두지 않으면 2순환을 따라가지가 못해요. 그리고 2순환 수준하고 3순환이 비슷하니까 이게 고비입니다. 요 고비. 그 고비를 2순환에 넘겨두면 3순환 참여하는데 지장이 없지만은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아까 우리 합격생이 얘기한 대로 지금이 이렇게 시간이 많은 시기예요. 시간이 많은 시기니까 많이 해둬야 됩니다. 이게 하반기로 넘어가면 필수도 해야 되니까 부담이 늘어나요. 때로는 헌법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점점 시간이 줄어드니까 시간이 많을 때 이렇게 많이 해둬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선행학습 완성도는 너무 높이지 말라. 이렇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 운영입니다. 5급 공채는 설명드릴 부분이 없고요. 외교 가보겠습니다. 외교는 그 뒷장 넘어가면 있죠. 외교는 보십시오. 국립외교는 그 스터디 그림표가 있습니다. 그 도표가 있습니다. 국립외교는 계속해서 경작을 다룹니다. 경작 계속해서 스터디하고
그 다음에 국립외교는 일반적으로 피셋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적응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5급 피셋 스터디보다는 저희들이 한 달 더 앞당겨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월 초에 하고 5급 학생들은 11월 달에 시작합니다. 10월 달에 하는 이 피셋 스터디는 민간 경력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원래 시행되는 뭐 7급 문제들이 조금 있겠죠. 그런 이제 약간 수월한 문제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피셋 스터디가 5급 기출문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2달 동안은 기출문제를 하고 그 다음 나머지 또 2달 동안은 피셋 캠프에 들어가고 이런 쪽으로 피셋이 운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그 밑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표시를 보십시오. 설명드린 대로 경작을 계속하고 10월 이후에는 피셋 스터디를 하고 경작은 매주 토요일 복습 모의고사를 시행을 합니다. 시험을 보지 않으면 공부가 껍질이 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에 보십시오. 구성 시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3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예비 명단 공지를 하고 아마 지금 명단을 내라 이렇게 또는 우리가 명단을 구성해서 보낼 겁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16일부터 18일까지 개인 의견을 접수하고 관련해 조금 친한 친구가 생겼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기존에 친한 친구가 있을 수가 있고 의견을 전달하면은 그 의견을 반영해서 스터디 구성을 재조정해드리고 3번의 예비 모임은 3월 20일입니다. 오후 공채는 2시, 외교는 오후 3시. 장소는 테미스 학습관에서 합니다. 예비 모임 테미스 학습관에서 하니까 고리로 오셔야 되고 그 다음 진행할 내용은 스터디 명단을 최종 확정하고 조장과 총무를 확정합니다. 조장은 그 스터디 안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친구, 나이가 동일하면 생년월일이 제일 앞선 친구 조장하고 총무는 제일 어린 친구, 나이가 동일하면 생일을 이제 따집니다. 그 다음은 스터디 리더를 배정을 하고 소개를 해드리고 리더와 종간에 인사하고 스터디 진행 방식을 소개받게 되고 자료를 이제 여러분들이 제공받게 됩니다. 신청 보시고 그 다음에 5급 행정법 스터디는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 넘어가 봅니다. 그냥 넘어가면은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외교원 경작 스터디입니다. 진행 횟수는 말씀드린 대로 주 3회 그 다음 스터디 자료는 학원이 지정해드리고 진행 방법은 한 문제 1인이 발췌를 정한 후에 순번제로 요약해서 발췌를 진행하고 거기에 리더가 도움을 주고 발췌 역할은 맡은 문제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좀 해오십시오. 많이 준비. 그 다음 일일 진행 분량은 리더가 결정해주고 스터디 시간은 1시간 이내. 진도는 전부 다 똑같이 진행합니다. 똑같이 진행을 해야 토요일 모의고사를 동일하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스터디 불참에 대한 제재. 스터디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근데 뭐 지각 2,000원, 뭐 발췌자가 결석했다 5,000원 뭐 이렇게 조장이 정하고 총무가 걷어들이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적 우수자입니다. 토요일 실시 모의고사를 반영해서 상위 30%, 1등 20만 원, 2등 10만 원. 그 다음 스터디 팀별로 시상을 합니다. 1등 30만 원, 2등 20만 원. 팀별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등 팀이 나오면은 강남에 있는 호텔에 초대를 했었어요. 그 뷔페 호텔에 한 10만 원, 5천 원인가 뭐 이렇게 해서 그동안 노고를 취하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불가능하고 상금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코로나 위험성이 없는 이렇게 추출을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되고 그 다음 넘어가십시오. 피셋 헌법 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헌법 강의를 듣는 것은 지난번에 이제 선행반이나 윈터스쿨의 경우에는 원래 헌법을 꼭 합격해서 내년에 강의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학생들이 많은 비율이 그렇게 달성이 됐을 겁니다. 그럼 혼자 해도 충분하고 혹여라도 3월 반에 들어와서 헌법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다, 들은 적이 없다 이런 학생들은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겨울에 공부를 했지만은 시험 성적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이때부터 기초를 조금 다지는 게 사실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 자료해석이 5월 말에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피셋은 동작 그만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2차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들어가서 피셋 강의를 들을 때는 그것만 하세요. 그것만. 2시간만. 수업 시간에 끝내는 쪽으로. 별도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더 한다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그 시간이 남으면은 2차를 계속 더 해야 됩니다. 경작을 더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겠습니다. 합격하기 위한 공부량 생활수칙 부분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과목별 수준에 따라 강약을 둬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뭐, 지난번에 보니까 작년에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성적이 잘 이렇게 변동이 없고, 그 다음 또 보니까 몸에 이렇게 체형의 변화가 심하고 이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하루에 4시간 잔대요. 4시간 자면은 주간식은 공부 못 합니다. 그렇게 자면 안 되고, 그냥 그럼 몇 시간 자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우리 5급에 이제 권준엽이라는 학생이 시험을 이제 된 학생이 수면에 대해서 하루에 7시간 자고 낮잠을 하루에 1시간씩 잤다 이렇게 하다가 어떤 날은 잠을 줄여봐도 낮잠을 자게 되고 잠을 늘려봐도 잠을 자게 되고 이렇게 해서 본인은 한 2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고 낮에 점심 먹고 좀 자고 저녁 먹고 자고 이렇게 해서 부족한 시간을 보충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학생의 요점은 잠에 대해서 일률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 기준은 뭔가 하면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수면을 줄이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게 잠을 못 자고 필요하면은 책을 보는데 같은 페이지를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영상도 계속 듣게 되고 그런 현상이 있으면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휴식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이다 이런 부분은 학원의 패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그게 앞으로 생활하는데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일반적 기준은 9시부터 10시까지는 그래도 공부량을 확보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동선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학원 오고 독서실 오고 집에 가고 이렇게 중간에 동선이 복잡해지면 안 되고 식당도 되도록이면 한 곳으로 결정해서 에너지 낭비를 좀 막는 게 낫고 가끔 보면은 제가 이제 외출하다가 이제 정거장에 보면은 우리 학생들 아주 수업 끝나고 해맑은 표정으로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디 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집에 가요 이렇게 하면 집이 어디야 하면 뭐 서대문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고시생은 동선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가든지 또 그 통학거리가 너무 멀다 이렇게 하면 조금 옮겨야 됩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주말 외에는 데이트 약속 잡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타인을 위한 여유 공간 이렇게 조금 남겨둬야 됩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 합격생 중에 시험이 이제 한 달 반? 뭐, 2달치 안 남았을 때요. 근데 길에서 만났어요. 길에서 만나서 이제 친하게 지내는 학생이어서 공부 잘 되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학생이 농담처럼, 또는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은 상태에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오늘 저 신성초 요 앞에 있죠. 신성초 지나오는데 철봉이 디귿자로 이렇게 철봉이 된 게 짜증났어요. 이렇게 해요. 철봉이 디귿자가 짜증나다 이렇게 하는데 시험 다가오면은 그 뭐 스트레스다 이런 부분이 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것이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유 공간이 조금 있을 텐데 공부하다 보면 이게 줄어드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차단을 하시고 모든 원인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외부에 저 친구 왜 다리를 떠냐? 저 친구 왜 볼펜을 저렇게 돌리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저 친구가 다리 떠니까 내 공부하는데 자극을 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시고 조금 소음이 있다 이렇게 할지라도 그냥 방치해버리세요. 방치해버리면은 오히려 공간의 에너지 쪽으로 여러분 에너지가 모아지니까 주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유 갖는 게 조금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훅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훅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네 몫이다 이렇게 떼줘버리세요. 떼줘버리면은 생활하는데 훨씬 더 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스터디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죠. 논쟁을 한다 이런 부분 필요 없어요. 논쟁 해봤자 쓸데없는 얘기 주고받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수준이 높지 않으니까. 그 다음 학원 홈페이지 익명 게시판 불편사항 건의하시고 험한 글 쓰지 마시고 이렇게 험한 글을 쓰면은 또 험한 글로 또 학생들이 대응하고 이렇게 저들끼리 이렇게 학생들이 주고받는 말들이 약간 우리가 볼 때는 예를 벗어난 부분이 가끔 보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 건 아닐 것이고 예부 학생들 혹시 와서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길들이 남의 얘기를 듣고 이해하고 또 나서서 해결해야죠 되고 이런 이제 앞으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지켜야 될 것들은 조금 지켜주는 게 낫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면은 그 고민이 생기면은 저한테 이렇게 문자 남기시면은 이번에는 제가 문자를 100% 답은 다 못 해준 것 같아요. 이게 발표하고 뭐 컷에 대한 얘기하고 또 학생들이 점수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하루에 문자가 뭐 400통, 500통 이렇게 오니까 제가 보기가 바빠요. 보기가 바빠가지고 뒤로 미루는 문자는 있지만은 평소에는 한 10통, 20통, 뭐 많으면 30통 이렇게 오니까 제가 다 점검합니다. 점검하고 꼭 답을 해드리니까 혹시 답이 뭐 1000건에 1건 이렇게 제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또 문자를 주시면은 불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만한 고민인데 제가 들으면 이만한 고민들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꼭 와서 상담을 하시고 방향을 잡고 오늘 이제 5급에 그 합격수기 3등 쓴 학생, 이 학생이 있어요. 노주현이라고. 여러분 그 영상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 학생이 한 1순환 중간인가 이렇게 공부를 그만두겠다고 왔습니다. 공부를 선생님 저 자신이 없어요. 그만둬야 되겠어요.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이제 가르쳐 보면은 그 학생은 자질이다 이런 부분이 이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설득해서 말렸어요. 넌 된다. 되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했는데 왜 그 학생이 이제 그 시기에 그런 고민을 했는가 하면은 이 학생이 공부량이 되게 적어요. 공부량이. 제가 그 학생을 볼 때는 항상 길에서 봅니다. 길에서. 공부 안 하고 있는 모습이 하루에 거의 뭐 느낌상 80% 이런 느낌이야, 내 느낌이. 근데 이 학생이 이제 합격 수기를 받아보고 이렇게 보니까 공부를 안 한 게 아니고 수업 시간 효율성 높였어요. 수업 시간에. 엄청 암기하면서 듣고, 엄청 정리하고. 그 수업 시간에 애들 많이 쓰니까 휴식 시간에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더 필요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수업을 치열하게 듣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시간에 그렇게 들으면은 휴식 시간에 상대적으로 조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합격생보다는 되게 공부량이 적어요. 아까 이제 이렇게 합격 수기 소감을 얘기할 때 보니까 동선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과정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행학습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머지 학생은 다 선행학습을 하고 선행학습을 안 하니까 이제 1순환 들어와서 경쟁하니까 이렇게 치이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공부하면은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되니까 그 학생이 만약에 저한테 조언을 구하지 않고 그만뒀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런 큰 고민이든 아니면 작은 고민이든 여러분 이제 1차적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방이 스터디 리더. 리더한테 털어놓고 그 다음 뭐 이런 큰 고민입니다. 근데 그 학생처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판단은 제가 훨씬 더 판단을 더 정확하게 맞게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큰 고민이 생기면 저한테 오고 그 다음 작은 고민이 생겨도 오고 어쨌든 오십시오. 오시면은 충분히 해결하는 부분이 쉬워요. 예전에는 뭐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5급 학생인데 그 남학생입니다. 남학생인데 여자친구하고 한 4년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사이가 좋고 해서 이 학생은 고시 공부하러 오고 그 학생은 음대 학생이에요. 음악을 위해서 프랑스로 유학 갔어요. 프랑스로 유학 갔는데 프랑스에 이 남자 이제 친한 친구가 미리 가 있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 내 여자친구가 가니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적응하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했는데 너무 도와줬어요. 너무 도와줘가지고 그렇게 둘이 커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정말로 이제 괴로운 심정이죠. 괴로운 심정인데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선생님 죄송한데 한 2주간은 제가 프랑스 좀 갔다 와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제가 티켓을 뺏었어요. 뺏어가지고 이거 환불 해라. 환불 안 하면 내가 그냥 돈을 줄 테니까 어쨌든 이거는 못 쓴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 경작 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여기 앉는지 봐라. 해가지고 요 자리에 계속 앉힌 겁니다. 경작 선생님을 물으니까 걔가 어때요? 이런 스토리가 있는 학생이니까 잘 봐주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얘가 한 며칠 동안은 수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런데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해에 이제 합격이 됐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면은 충분히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그 학생도 그냥 상의 없이 갔더라면은 가면 프랑스 가서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 마음이니까. 그럼 합격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지금은 한 3월간 낸 지 한참 되죠. 한참 되니까 좋은 길을 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은 큰 고비도 오고 작은 고비는 매일 오죠, 여러분들. 작은 고비는 매일일 거예요. 이게 오전에 공부하다 보면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가지고 야 이렇게 하다가는 금방 끝나겠다. 근데 오후에 템포가 떨어지면은 이렇게 막 이거 어떡하냐, 오늘은 공부 하나도 안 한 것 같아. 또 저녁에 갑자기 잘 되면은 또 이렇게 자신이 생기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게 공부입니다. 이게 평탄하게 하루가 지나간다 이런 경우 없어요. 이런 거 없고 평탄하게 일주일이 지나간다 이런 경우 더더욱도 없고 평탄하게 1년을 넘겨서 내가 합격한다 이런 경우 수험가에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당연히 이런 불안감, 초조함, 그 다음에 어려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안고 사는 게 고시생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복습 동영상 제공 우리 부원장님 전달을 잘 했고 제가 전달드릴 내용은 다 했고 그 다음에 혹시 질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마치고 혹시 개별적으로 질문할 게 있으면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